안녕하세요. 이슈 CPG입니다. 1. 국힘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힘에서 김기현과 안철수가 당대표 선거에 나왔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누가 되든 국힘은 망합니다. 손쉽게 이야기하면 김기현은 윤석열의 아파트로 나온 거고 안철수는 여기에서 밀리면 국힘에선 정치적 미래가 없습니다. 국힘에서 대표 찍고 대통령으로 나가야 되는데 윤석열은 그걸 용인할 수 없죠. 왜냐? 안철수가 대표가 되면 안철수는 미래 권력이 됩니다. 현재 권력이 1년차밖에 안 됐는데 미래 권력이 나타나면 망하는 거죠.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를 떼어올려 보면 그때는 잘만 후계 승계를 잘했는데 왜 그러냐? 지금은 왜 그러냐 그러면 윤석열은 2인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게 방점인 거죠.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관계에서는 현재 권력이 미래 권력을 위해서 죽을 때 죽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경우 집권 1년차에 미래 권력을 인정하게 되면 통치기가 없는 식물 대통령, 식물 권력이 됩니다. 만약 윤석열이 다른 선출 권력을 인정했다면 이러한 사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했다면 유승민이 되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식물이 되지 않는 것에 비하여 지금은 굉장한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통령과 당은 엄연히 다른 건데 하나의 권력더미로 인식하고 있으니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과 대통령은 엄연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검찰식 사고방식입니다. 검찰식 사고방식은 상명하복입니다. 그런데 정치는 원래 시끄럽거든요. 치받고 싸우고 악습니다. 그게 정치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인구 비례 20만 명이 대표거든요. 각 지역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자영업자들이에요. 이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일종의 정치적 자영업자들이라서 본질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해요. 본인들이 돈을 조달하고 사람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큰 사람들입니다. 국민의 민의, 지역구는 민의가 본인의 밥그릇을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상명하복 그게 가능합니까? 오히려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 본인입니다. 소프트웨어가 부실하니까 하드웨어로 승부 보는 건데 이걸 오래가지 못합니다.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읍소도 하고 고개도 숙이고 다 회복 안 될 때 최악의 수단으로 힘으로 하는 건데 처음부터 힘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 절대로 안철수는 안 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철수의 당선은 안철수의 미래 권력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죽어도 못하죠. 안철수가 대표가 되는 순간 친윤계는 숙청됩니다. 과거 안철수가 민주당의 대표 있던 시절이 있습니다. 광주에서 인기 없던 윤장을 밀어서 광주시장으로 당선된 사례가 있었죠. 윤장의 임진기 내내 광주에서 인기 전혀 없었죠. 윤장의 공천은 지금 봐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안철수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대표가 된다? 악몽의 시작이죠. 당에서 윤석열 사람, 장제원, 권성동 정도가 살아남을 수 있었고 웬만한 사람은 대거 공천 탈락이죠. 이거 절대로 봐줄 수가 없습니다. 안철수가 미래 권력이 된다. 이렇게 되면 검찰 내에서 숨죽이고 있던 비유검찰 세력 때는 이때다 싶어서 서서히 소스들이 나옵니다. 비윤검찰과 소스들이 할 언론에 의해서 나오죠. 검찰과 윤석열은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단지 지금은 윤석열이 검찰을 장악하고 있지만 많은 검찰 라인들은 윤석열과 한편이 아니죠. 윤석열이 따르고 걷어들 일부의 개들만 설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일부의 개들은 다음 정권 때 전부 다 물갈이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조중도들도 물어뜯기 시작하죠. 권력은 원래 비정한 겁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내 편이지만 조금만 틈 보이면 조중도도 자기 살려고 물어뜯습니다. 권력은 5년이지만 조중도는 더 오래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게 윤석열 탓이 말이 돌 겁니다. 안철수의 미래 권력? 그래서 김기현의 당선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안철수가 미래의 권력이 되었을 때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비윤, 비명은 모두 모여라 하는 시도를 보일 겁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에도 이 의원까지도 여기에 가세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빅테트론 다 모여라. 비윤, 비명 빼고 나머지 부분은 다 내 거라는 말을 하겠죠. 특히 유승민 계와 접촉도 시작할 거지만 그런데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안철수와 유승민은 같은 배를 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 잘 안 될 거다. 그리고 안철수는 미래시대에 대비 자신이 잘하는 분야, 경제에 대해서 말할 공간이 큽니다. 개혁보수의 명찰을 달고 경제대통령 안철수를 말할 공간이 클 건데 필연적으로 국힘 내부에서는 안철수는 끝다리는 연이죠. 왜냐? 안철수는 국힘에서 뿌리가 전혀 없으니까. 네 번째로 결론은 그냥 분당입니다. 김기현도 안철수는 분당으로 가죠. 왜냐?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렸으니까요. 각자 도생의 시기가 온 거죠. 큰 산이 있을 때는 그 산 밑으로 줄 서지만 지금은 그 산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총선은 이길 공산이 전혀 없습니다. 수도권에서 12구 참사 터져주고 전기세 오르고 가스비 올랐습니다. 수도권 민주당은 완전히 등을 돌렸고 인기 없는 김기현은 그냥 폭망이고 안철수가 되면 그나마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하겠지만 안철수가 될 리가 없죠. 안철수는 그러면 바로 나와야 합니다. 같이 있다가 망하고 있느니 차라리 친문화에 비해서 떠나서 새 배를 타는 게 훨씬 유리하죠. 이 모든 게 윤석열의 전류한 세계관에서 비롯된 겁니다. 윤석열은 세상을 선과 악으로 구분합니다. 이러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 애들이 있었습니다. 네오콘들이죠. 일단 세상을 이분법으로 재단하기에 세상에는 다양한 색깔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복잡합니다. 실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수많은 예외가 있습니다. 국제 정치는 더 복잡합니다. 미국이 악으로 보는 중국,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경제의 파트너였고 결별을 선했지만 떼어지지가 않죠. 왜냐? 중국 사람 없이는 미국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니까요. 윤석열은 힘을 바탕으로 나는 선, 남들은 악, 내가 비치면 상대방 어둠. 이게 상대방은 대화할 상대가 아니고 파괴하고 없애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니 나와 적을 분명히 가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치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겁니다. 인생상 그런 겁니다. 언제나 불가근 불가원의 입장을 유지해 먹고 삽니다. 상황별로 달리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모순점이 생기면 모순점에 맞게 또 대응해야 됩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그런 복잡한 정치적 관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권력은 언제나 오르며 힘을 바탕으로 사고합니다. 지금 윤석열이 두려운 건 국민이 아니라 탄핵이 두렵고 미국과 일본의 말대로 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러니 국민에 대한 사과도 없고 내 책임이 없는 겁니다. 가스비 올리면서 총리나 장관이 퍼필링인데 뭐네 하면 강하게 질책해야 합니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비두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대국민 사과도 하고 가스 공사도 한번 찾아가고 가스비 원래대로 되돌려기도 하고 뭐 이제 세금으로 충당해서 이런 일을 얻겠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적어도 자기 정치적 생명이 줄지 않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경포대 대통령 윤석열 경제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미국은 정치적 군사적 파트너이고 중국은 경제적 파트너입니다. 우리와 일본은 정치 군사적으로 적대적 입장이 강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우리는 무역 적자 당사국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반깁니다. 왜냐? 한국이 망할수록 일본은 한국의 위기를 지렛대 삼아서 위기를 탈출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제1의 수출국이 중국이고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우리를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토에 가서 중국은 우리의 적이라 규정한 이후부터 대중국 무역 적자가 발생했고 지금도 가면 갈수록 무역 적자 나오고 있습니다. 돈 앞에서는 동맹이 뭐고 없습니다. 독일은 대규모 경제 사절단과 함께 독일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죠. 독일도 똑같이 정치 군사적으로 미국을 파트너지만 중국과의 경제적 파트너를 유지합니다. 왜냐? 독일도 먹고 살아야 되죠. 가스비 오르고 전기세 오르고 물가 오르고 수출 안되고 이걸 반기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빌 클린턴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문제는 경제야 라는 말을 했습니다. 대중들은 보통 정치에 관심 없는 경우가 많죠. 대중들의 관심은 자기가 등 따스고 배불러야 되는데 그거 하기도 바쁩니다. 일어나서 잘 때까지 일하는 사람이 널려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잘 안됩니다. 그런데 정치가 막 자기 일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기세가 오르고 가스비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내 임금선은 그대로고 투자 쓰리잡 뛰어야 되는 상황이 왔죠. 대중은 정치에 분명 의사표시를 합니다. 정치는 언제나 경제에 실패하게 되면 그걸 심판하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이수시 피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